3월 31일 월요일 김유정의 톡톡 동해안입니다. 지난주 경북 지역은 역대 최악의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불은 꺼졌지만 경북 도민들에게 산불이 미친 영향은 그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조차 힘들 정도인데요. 관련 소식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영남일보 전준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산불이 꺼져서 정말 다행인데 이번 이 산불의 첫 시작은 의성이었죠? 네, 지난 22일 오전 11시쯤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이 한 야산에서 발생한 화재는 네. 무섭게 확산을 하면서 안동, 영양, 청송, 영덕으로 번져 역대 최악의 피해를 했습니다. 네. 이불로 약 4만 5천 헥타르에 해당하는 산불 영향구역이 발생했는데 이는 서울 전체 면적의 80% 수준입니다.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26명이 사망을 했고요. 33명이 다치는 등 총 5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음. 이재민이 또 한때 3만 명이 넘어섰는데 귀가한 인원을 제외하면 아직까지도 3,700여 명이 남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시설 피해 역시 잠정적으로 6천여 곳이 넘게 음. 타버렸으며 이 중 주택 피해가 3천여 곳이 넘어 당장 갈 곳을 잃은 시민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그 경북 지역에 유독 산불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해마다 경북에서만 2,100헥타르가 넘는 산림이 산불로 잿더미가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경북 지역의 산불의 피해 규모는 전국에서 가장 심각합니다. 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산불로 인해 연평균 4천여 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네. 같은 기간 연평균 산불 발생 건수는 546건에 이릅니다. 음. 지역별로 연평균 피해 규모를 보면 경북이 2천여 헥타르로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네. 가장 많았죠. 이어서 강원이 1천여 헥타르, 충남 200여 헥타르, 경남, 경기, 전남 등 순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경북의 피해 규모가 전체 산림 면적 대비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요. 네, 위에 설명드렸듯이 경북이 1등으로 2천여 헥타르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경북이 그렇다고 절반 가까이나 되는 면적이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경북의 산림 면적은 130만 8천여 헥타르인데 네. 137만 조금 더 많죠. 137만여 헥타르를 기록하며 가장 넓은 강원 지역보다는 피해 규모가 거의 2배에 육박하는 음. 셈입니다. 네. 이처럼 경북 산불이 유독 피해 규모가 큰 것은 기상 조건과 수종 특성 때문인 음. 것으로 파악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산불 피해에 수종이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나 보네요. 네, 어떤 나무가 타느냐에 따라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경북 지역의 산림의 주요 수종은 아시다시피 소나무입니다. 네. 소나무 송지는 기름과 같은 역할을 하는 데다가 음. 또 장가지가 많아서 바람을 타고 이동하기 쉬운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만큼 산불에 취약한 수종인 셈입니다. 더욱이 최근 경북 지역에서는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서 산불에 네. 더욱 취약한데요. 네. 재선충 고사목이 산불 확산의 매개체가 돼서 산불의 음. 대형화를 초래했습니다. 네. 그러면 뭐 기상 조건은 어떤 면이 피해를 좀 키우는지 궁금해요. 네, 수종과 더불어 기상 조건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상 조건은 강한 바람입니다. 네. 강한 바람이 이제 봄철에는 한반도 남쪽에서 고기압, 북쪽에서는 저기압이 자리한 기압기가 유지가 되면서 서풍이 주로 불게 되는데요. 네. 백두대간을 넘어서 하산한 서풍은 온도가 상승하면서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이 되고 대기도 마찬가지로 건조해지는데 음. 이 때문에 동해안 일대 산불이 날 경우 강한 계절풍으로 대형화되기 쉽고 진화는 음.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네. 경북 소방본부 관계자는 경북의 경우에는 불에 타기 쉬운 소나무 등 침엽수가 많아 산불이 쉽게 확산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네. 이번 의성 산불은 바람이 오전에는 적게 불다가 오후 들어 강해지길 반복하면서 진화 음. 작업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산불이 번지는 가운데 사상자도 많이 발생했잖아요. 특히 지난 25일 밤과 26일 새벽 사이에 사상자가 집중됐는데 이것도 그러면 이유가 있습니까? 네, 아까 언급했던 강한 바람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갑작스레 사상자가 늘어난 것은 다름 아닌 바람 때문이었는데요. 네. 강풍을 타고서 예측 불가능한 속도로 빠르게 이동한 불길 때문에 사상자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25일 저녁에는 순간 최대 초속이 20m인 강풍을 타고 불길이 퍼졌고요. 네. 이 불길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며 동진했습니다. 음. 불티가 날아올라 안동에서 청송과 영양으로 또 영덕으로 음. 얼마붙었는데 불과 몇 시간 만에 불길이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한 셈입니다. 네. 이렇게 사흘 동안 천천히 움직이던 산불이 불과 몇 시간 만에 영덕까지 번질 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죠. 뭐 심지어 보니까 산림청에서도 영도까지 화마에 휩싸일 줄 몰랐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대비가 충분하지 못했던 게 사실인데요. 네. 실제 의성과 거리가 먼 곳일수록 사망자 수가 헉, 많았습니다. 또 네. 사망자 대부분은 급박한 대피 과정에서 변을 당했고 음, 연령대도 50대 이상의 장년이나 고령층이 많았습니다. 음, 여기에 숲과 인접한 곳에 생활하던 분들이 뭐 급히 좁고 굽은 국도길을 빠져나오려 했지만 강풍 한 번에 수십 킬로씩 날아가는 비화, 즉 음, 불똥이 강한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현상보다 빠르지 못했는데요. 네. 이미 탈출로가 화마로 뒤덮여 참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경북에서도 대형 산불이 잇따르자 다양한 대책과 방안이 나왔었는데, 하지만 이게 또 제대로 반영된 사례는 드물다고요. 네, 대형 헬기와 고정익 항공기 도입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네. 헬기는 산불진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데요. 음, 인력과 장비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 광범위하게 불이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에 뭐 초동 진화 때부터 담수 용량이 큰 대형 헬기 필요성이 거듭 제기가 됐습니다. 음, 하지만 경북엔 여전히 대형 헬기가 부족한데 네. 경북에 배치된 가용 헬기는 총 29대이고 네. 즉시 투입 가능한 헬기는 임차 헬기 13대와 소방 2대뿐입니다. 음, 더구나 시군이 임차한 7대 소방 헬기는 담수량이 뭐 1000리터 미만이고 네. 나머지 12대도 1000에서 2700리터 수준의 중소형 음. 기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산불은 사람이 접근해서 이렇게 불을 끄는 게 한계가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장비의 도움이 절실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또 헬기는 밤에는 운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밤에는 시야가 제한이 돼서 운영을 하기가 그쵸. 힘들죠. 네. 그래서 뭐 최근 경북 소방본부가 야간 운영이 가능한 다목적 헬기 나레온을 음, 도입을 했긴 했는데 네. 담수 용량은 또 크지가 아, 않습니다. 네. 경북 소방부 관계자는 뭐 올해 대형 헬기를 도입하려 했는데 환율이 높아 머뭇거리는 사이 도입 예정 기종이 단종됐다. 또 음,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산림청 역시 산불 진화의 주력인 3000리터급 기종의 대형 헬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부품 수급이 좀 어려워져서 네. 주력 헬기의 3분의 1 가량이 또 멈춰 있다고 했는데요. 네. 더욱이 국내 헬기 상당수는 30년 이상 또 노후된 기종이라서 음, 불안한 감도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야간 진화가 불가능한 이런 헬기를 대신해서 진화를 담당할 고정익 항공기 도입도 요원하다고요. 네, 지난 2012년 경남도가 1년간 임차 계약으로 고정익 항공기를 도입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네. 하지만 결국 뭐 비싼 임차 비용과 적은 투입 횟수 등에 대해 비판이 좀 제기가 음, 됐었습니다. 사실 뭐 고정익 항공기 진화 작업 운용은 사실 국내 산악 환경과는 그렇게 맞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요. 네. 산악 지형에 유리한 헬기와 달리 뭐 높은 상공에서 물을 쏟아야 하기 때문에 정밀 투하에 한계가 있습니다. 음, 가까운 곳에 뭐 이착륙장도 있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검토할 사항도 많고요. 하지만 뭐 결국 최근 기후 변화 탓에 산불의 강도와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감안을 하면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네. 앞에서도 수종 관련 얘기를 했었지만 이렇게 뭐 수종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인도를 확대하는 문제도 좀 수건 숙제다라는 지적도 있네요. 네, 어차피 인력과 장비가 들어가려면 길이 있어야 되는데 길이 없으니까 들어가게 한 대가 있고 그래서 음, 헬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 또 헬기도 또 용량이 나서 고정익을 도입하려 했지만 또 고정익은 문제가 있고 결국은 네. 또 장비가 인력이 다시 투입을 돼야 되는 상황인데 음, 그러면 이제 임도가 좀 많이 나 있어야 네. 진화를 하러 가는 길이 좀 쉽겠죠. 음, 그래서 2022년 울진 산불 당시에서도 화재에 취약한 소나무 유지의 산림 구성에 뭐 변화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네. 많았었습니다. 네. 3년이 지났지만 경북 주요 수종은 아직 소나무인데요. 그 소방 차량 유입에 필요한 임도도 태부족한 실정입니다. 아까 음, 말씀드렸듯이 뭐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의성군의 1헥타르당 임도 밀도가 2.37m인데 네. 경북 정체 평균 1헥타르당 2.83m에 음, 밑에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네. 또 2022년 기준 의성과 경북의 임도 밀도는 각각 2.19m, 2.66m인데요. 전국 평균 3.97m보다는 음, 또 현저히 적습니다. 경북 네. 자체도. 일각에서는 임도가 멀쩡한 산림을 훼손한다고 반대를 하긴 하는데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를 감안하면 실보단 득이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렇군요. 한편 경찰이 어제 이제 이번 산불로 인한 용의자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요. 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전 음,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이 한 야산에 있는 조부모의 묘소를 정리하던 중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경찰 과학수사계는 27일 현장 보존 조치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용의자의 자녀가 신고했던 그 당시의 내용은 또 그게 아니라고요. 네, 부인 내용과 달리 최초 발화 당시 A씨 딸이 119 상황실에 불이 나서 산소가 다 타고 네. 있다라며 저희 아빠랑 왔다라고 신고를 했었습니다. 네. 현장에는 A씨 아내도 함께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씨 딸은 출동한 안평파출소장에게 기초사실 조사를 받으면서 음. 나무를 꺾다가 안 돼서 라이터로 이걸 또 태우려고 하다가 바람에 네. 불씨가 나서 산불이 났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네. 한편 의성에서는 이 안평면 괴산리 산불 외에도 또 안개면 용기리와 금성면 청로리에서도 산불이 발화했다. 이런 신고가 119에 접수가 됐다고요. 네, 당시 산림당국이 두 산불이 안평면 괴산리 산불과는 별개의 산불이라고 언론에 알려 수사기관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안개면 용기리 산불 신고 시각은 22일 오후 2시 46분, 금성면 청로리 산불은 22일 오후 1시 57분에 신고가 됐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인데 이강덕 포항시장이 경북 지역 산불 수습과 관련해서 이제 시 차원에서 주도적인 구호 활동을 펼칠 계획임을 밝혔다고요. 네, 이 시장은 어제 30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네. 경북 지역 산불 관련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을 공유를 했습니다. 음. 브리핑에서 이 시장이 가장 강조한 부분은 피해 복구 지원 계획입니다. 네. 그는 현장에서 본 모습은 상상 이상으로 네. 충격적이었다라면서 국가적인 재해 상황에서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시장은 이번 산불로 삶의 터전이 무너진 경북 지역 시군들은 소멸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면서 모두 음. 같은 이웃이라는 생각으로 도움을 줘야 할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네. 정말 이제는 빚을 갚을 때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더라고요. 네, 포항시는 현재 산불 피해를 입은 지자체들로부터 지난 2007년 112로 포항 촉발 지진과 음. 2022년 흰남노 태풍이라는 큰 재난을 겪을 때 인적 물적으로 큰 도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네. 당시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이번에 다 산불 난 지역이죠. 이 네. 지자체들이 모두 포항시에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에 해당하는 성금을 비롯해 많은 장비와 인력을 지원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포항시의 구호 대책은 어떤 겁니까? 네, 먼저 이강덕 시장은 오늘 오전 유관기관과 단체 간담회를 개최를 했고요. 네. 본격적으로 피해 지역 복구 지원 계획을 수립해 행동에 나섰습니다. 네. 특히 기관 단체 시민을 대상으로 범시민 모금 운동을 음. 전개할 계획인데요. 이 시장은 이런 움직임이 포항이 주도적으로 실천을 해서 경북 전 시군으로 확산시키겠다 이런 네. 방침입니다. 또 산불 현장에는 응급 복구 장비를 비롯해서 급식, 생수, 생필품 등을 지원을 하고 포항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릴레이 봉사활동도 추진을 합니다. 네. 이강덕 시장은 재난 앞에서는 영덕, 총성, 의성 모두 다 같은 이웃이다라면서 이제는 포항이 빚을 갚을 차례이며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로 여기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정말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그 경북 지역 모든 분들의 또 마음을 함께 도와서 하루빨리 일상이 회복되길 또 바라겠습니다. 영남일보 전준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